다음은 오늘 토론회의 내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자 선생님, 김용만 기자님, 이상호 의원님, 이상훈 위원님의 순서대로 질문을 합니다. 패널은 네 후보에게 대해서 각각 다른 문제를 질문합니다. 다만 두 분, 이복자 선생님과 김용만 기자님께서는 공통 질문을 하는 순서를 중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합니다. 단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질문은 30초 이내이지만은 답변은 1분 이내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질문을 한 패널이 후보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점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답변이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타이머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종료 10초 전에 알림종을 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의 3분 연설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한 후보자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3분씩 연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소개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천 국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후보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양천구는 위기 상황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 투자액도 줄어들면서 우수한 아이들은 먼 곳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월동은 고질적인 항공소음 문제에 멈춰버린 뉴타운 문제까지 겹쳐 많은 지역이 슬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이렇게 하루하루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특구 양천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난 8년 동안 구청장이 한 번도 임기를 끝까지 채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정의 최고 책임자가 없다 보니 구정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천구를 다시 활기찬 경제도시, 편안한 주거가 보장되는 자식농사 잘 되는 명품 도시로 바꿀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울시의 의장으로 취임했을 때 저는 서울시의 재정분석 TF를 구성했고 실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서울시 빚이 무려 25조에 하루 이자만 21조였던 것입니다. 서울시는 돌려받기에 급급하면서 재정 파탄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1100만 서울시민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전시토건 홍보정책을 사람 중심 민생복지정책으로 과감히 이끌었습니다. 결국 전 오세훈 시장은 물러났고 박원순 시장에 등장되었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을 설득하여 양천 지원 예산 2조 원을 가져왔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비롯해서 지상 대형 공원 사업의 협약식도 곧 이어집니다.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져도 수해가 발생하지 않을 신월 빗물 저류 시설을 국내 최초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전철 목동선도 5년 내 착공도 약속받았고 신월동 항공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서울시의 직접 지원도 이끌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양천 주민 여러분, 이번 양천구청장 야권 단일 후보 경선에서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새누리당 후보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양천을 사랑하는, 양천을 가장 잘하는 양천 전문가이자 검증된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새누리당을 꺾고 더불어 행복한 양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영 후보님 차례입니다. 네, 존경하는 50만 양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활동가 그리고 또 양천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말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양천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또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한 그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에 당당하고 또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후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이런 절실한 노력의 결과로 또 오늘 중앙당에서 전국 당원의 중지를 모으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하고 또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의 중앙당의 그 심심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말에 혼란 속의 양천구를 바로잡고 훼손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2009년에 장애인 복지 보조금 횡령 사건이 일어났고 또 2011년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구청장의 여비서가 뇌물 사건으로 또 횡령으로 구속됐습니다. 저와 함께 선거를 치렀던 당선된 구청장은 또한 법정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셨던 분도 사퇴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사퇴했습니다. 2년 동안 구청장이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이다, 또 수해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제물포 지하도로도 지금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신정, 신월, 뉴타운 문제 심각합니다. 아직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 예산 500억이나 담보를 해놨는데도 2012년 단 한 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양천구만 한 군데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평균 20억은 받아와야 하는데 주민참여 예산도 가져오지 못했고 또 이런 양천구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점점 더 내려앉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양천구의 복마전을 혁파하고 깨끗한 양천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예, 10초 더. 남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네, 아무튼 끝났나요? 끝난 거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시간을 못 맞췄네요. 네. 다음에는 하석태 후보님. 예, 저 하석태는 오늘 국정원 대선 개입을 몸으로 저항하신 김강훈 선배와 또 박원순 서울시장 시대를 개막하는 데 큰 공헌을 하신 허광태 전 의장님,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소수의 훌륭한 여성 지도자 김수영 후보와 함께 이 자리에 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 당을 지지하는 시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지하고 싶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각각 1.17%와 1.8%로 애석하게 새누리당에 졌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구청장 재선거에서는 무려 11.42%로 우리는 참패했습니다. 신월 1동을 제외하고 목동 1동부터 목 5동, 신정 1동부터 신정 7동, 신월 2동부터 신월 7동이 모두 참패했습니다. 목 1동과 목 5동, 신정 1동, 신정 6동은 무려 25 내지 28%를 졌습니다. 그 구도를 하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또 참패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야권이 승리를 하려면 화합형 지도자이어야 됩니다. 새누리당의 보수 세력과 여기 가장 인구 분포가 많은 충청도 세력과의 정면 대결은 우리는 또다시 참패합니다. 이번 3월에 신목 신역 선거에서 현직 이사장인 민주당 성향의 후보가 새누리 후보에게 또한 참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결 구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 구도는 그들과의 정면 대결이 아니라 그들의 공격을 가장
가장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긴급조치 위반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수용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김대중 선생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새누리 영남 경향의 오경원 후보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충청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호남이 포위 공격할 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과연 이 하석태가 이 모든 후보 가운데서 제1구청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준비된 후보라면 6월 4일 이 승리의 야권 승리의 축제의 물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장곤 예후보님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10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초공천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고 입을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기초공천 이 반대 여부를 제가 20년 전부터 제가 책을 썼습니다. 제가 쓴 책이 정당공천입니다. 그때 독재 정권 하에서 독재와 싸우는 김대중, 김영삼 두 김께서 정말로 그 민주투사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민주투사로서 이름 날리고 있을 때 공천 헌금제 받기로 서니 누가 감히 뭘 말 못할 때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가지고 바쳤어요. 공천을 돈 받고 하지 말고 예비선거로 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우리나라 유명한 지도자들께서도 저의 충격을 못 알아주시고 저를 미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빠지를 못 붙인 이유가 정치 개혁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돼서 제가 못한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기초공천에 공천할 것이야 말 것인가 했을 때 저 혼자만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공천 반대하자. 아마 받아보실 분 민주당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제 문자를. 제가 왜냐? 지금 정치가 선진화되고 후진성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공천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은 영원한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반대를 했고 오늘도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공천을 반대하고 이 단합하기 위해서 우리 사인이 단일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천 않고도 단일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신문을 보니까 공천을 반대하는 일반인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훨씬 비율이 높아요. 한 60% 이상 넘어요. 근데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혹시 기호를 2번 하다가 빼면 노인 할머니들이 2번 찍으려다가 이쪽으로 어디 찍냐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게 됩니다. 지금요 할머니들도요 자기 자식들하고 다 상의하고 갑니다. 갈 때 민주당이 누구냐 몇 분이냐 다 물어가지 그냥 가시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정말 공천을 반대해서 새로운 정치 계획을 한번 하는데 여러분 격려의 부탁 저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특등양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특등양치 뭐냐 그러면 끝이 끝났습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비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으셨고요. 지금부터는 패널들의 순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자 선생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순서대로 허광태 후보님부터 시작해서 김강곤 후보까지 질문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능하면 보충 질문을 활용해 주십시오. 보충 질문은 15초 이내에 질문하고 30초 이내에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짤막하게 그냥 질문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복자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허광태 후보님은요. 네.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1,000억 원의 교육 재정 마련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욕적인 공약을 많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의욕적인 공약을 많이 내 것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14년 구 예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3%를 포함하는 교육지원과 전체 예산이 현재 130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지금 지켜질 수 있을 계획인지 조금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재정 마련의 현실성을 어떻게 담보하실 것인지 일단 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공교육의 어려운 현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이 지방자치가 지원하기 시작에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공교육의 지원을 나섰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 이제 공교육에 지원이 나서는데 이 지원 예산을 이제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저는 교육 투자 예산을 1,000억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조정될 그 금액이 약 140억, 그리고 내년에 조정될 금액이 180억, 그리고 내후년 연차적으로 해서 2018년까지 250억의 재정을 교육 투자의 조정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 양천구 교육경비 지원 조례,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재 8%에 머물고 있는 것을 15% 상향 조정을 해서 교육 재정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 그 기본적으로는 아마 공교육의 그 회복과 교육 신월과 목동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또 아주 주된 그 중점적인 정책을 하실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천구 내에 목동과 비목동 간에 생활 격차도 있습니다만 교육적 격차도 상당히 네.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이 벌어진 교육 격차를 높이는 데는 신월동과 신정동 축에 역점 둬서 네. 그 역할을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리빙스쿨 저 2개를 선택해서 네,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잠깐만요. 보충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요. 아, 질문 2회가 지금 실시되는데 2회 하게 되면 기회의 균등성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김수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 주민들은 특별히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 문제와 또 실제로 방사능이 오염된 식품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4월 7일에 양천 주민 1만 명 이상이 서명을 통해서 유아동과 그리고 청소년 학생들의 급식에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자고 조례 발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님은 보니까 방사능 급식 조례 제도적 마련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요. 유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실행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면서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걱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엄마들 걱정이 많죠. 그래서 양천구에서 이 방사능 안전 급식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10,000명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또 그 서명을 받는데 같이 좀 동참을 했습니다. 예. 이 방사능 안전 검사가 지금 이제 장비들이 대기 오염 측정하듯이 그런 간단한 장비만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다 정밀한 안전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가 참여하고 급식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급식안전센터 같은 이것을 설치해서 검사 결과도 국민에게 공개하고 1년에 2번 정도는 이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 장비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장비 또는 인력 이런 것들을 필요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지금 이것도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또 김영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도 지금 그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함께 그 동작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후보님의 의지가 확실히 있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 예, 그 다음 후보에게 질문 주시겠습니다. 하석태 후보님. 하석태 후보님은 저 외국 도시와 그 학교에 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1에 교환학생을 확대해서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이게 실행하려면 양천구가 이미 중국 장춘시 조양구하고 호주의 뱅시 타운시 그다음에 또 일본의 나카노구 시와 MOU 체결돼 있고 또 자매 도시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이 하는 것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교육이고 구청은 그 교육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와 연결시켜주는 것을 한다면 어린아이가 양천구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입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교환학생을 우리가 한다면 이쪽에서 수업료를 내고 그쪽 가서 수업을 받게 되면 경비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고 그래서 이 양천구 내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안 나오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실어주는 재정적 지원 그걸 통한 어떤 MOU 체결을 통해서 학교와의 연계관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김강곤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단 후보님은 양천구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아마 공교육 회복과 교육 격차를 없애고 지금 현재로도 지금 단지와 단지 밖에 위화감이 심한 그런 현실에서 교육 특권을 없애고자 하는 당 정체성의 방향과 맞나 하는 의구심이 일단 들어서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양천구에서 지금도 한 집 건너서 한 집 건너 한 집이 학원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특별히 유능한 학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것이 꼭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 목표하는 바는 인간의 평등이고 교육 평등입니다. 근데 현실이 들리죠? 현실이 지금 서울대학교를 소위 들어가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비율을 보면 강남 3구 교육특구에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서울대학교에 하나도 못 드는 구가 8개의 구나 됩니다. 구로구, 금천구, 1년에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역균형 시험을 보장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현실은 틀립니다. 현실은 완전히 정말 그 교육특구 쪽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거기에 빨리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아들들이 소위 조1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국민들도 그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그 우수성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 양천구도 낙후된다 하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공교육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공교육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바람이에요. 바람인데 현실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폐차가 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균형 선발 제도가 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비율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교육특구 쪽에서 있는 학생들은 잘 나가는데
그러니 모든 학생 계속 낙오되는데 그럼 거기다 대고 공교육만 내주고 있을 것이냐? 우리 양천구가 공교육만 내주고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다음에는 신화일보의 김용만 기자께서 질문하실 차례인데요. 제일 처음에 허광태 후보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김수영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허광태 후보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를 인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수영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목동의 중심축과 목동 오거리 및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신정, 신월, 모기삼 동에 단독주택들이 좀 많은데요. 지금 도심 재정비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바꿔줘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으로 바꿔짐을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 어떠한 계획으로 신정과 신월, 모기삼 사이에 도시계획 환경 정비 사업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미 목동 중심축은 이제 1990년에 그 도시 설계를 거쳐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금에 이르르고 있죠. 하이페리온, 뭐 이제 삼성 트라펠리스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고요. 제가 좀 사실은 지금 지역에서 가장 크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월동 또 신정 3동에 있는 그 뉴타운 지역일 겁니다. 1-1지구 또 2-1지구. 뭐 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30% 그 해제 동의를 얻어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또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있고요. 한 곳은 30% 해제 동의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그 관에서, 특히 구청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행정 공백이 있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1-1지구, 2-1지구, 신월 그 신정 지역에 그 재개발, 재건축 문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목 3동의 재건축 지금 지역 주민들 85% 이상이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동의하지 못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85%가 원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예, 목삼동 지역이에요.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분담금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제 원치 않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원한다는 말씀을 네.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목삼동에는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죠. 재건축을 위해서 이제 도시 그 지구 지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역 주민들은 이미 서명을 받아서 85%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나와 보기를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지난주에 한번 오기로 현장에 와서 좀 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봐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하석태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석태 후보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로에 화곡역 5호선이 있죠. 네. 네. 개봉역은 1호선입니다. 네. 근데 이 화곡 5호선과 개복 1호선을 연결해서 7호선 지하철 건설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이게 어떠한 시스템으로 추진을 할 것이며 또한 그에 써야 되는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신월동의 그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하철 내지 경전철의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 안에도
그 경전철 그것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안건설한 겸에 저는 이것이 뭐 김포공항이라든가 또 화곡역이라든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재원이라는 것은 양천구에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양천구 예산 4,280억 가운데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은 200억 안팎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서울시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 안을 왜 염두에 두고 있냐면 지금 신월동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서부터미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서부터미널을 단순한 터미널로 보지 말고 화물은 지하로 가고 그다음 지상에는 고속터미널 유치하고 그리고 양천구청의 일부 기능 구청장실이라든가 복지, 교통건설 이쪽은 그쪽으로 옮겨도 목동 쪽의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목동 쪽은 문화라든가 교육 이쪽으로 발전시켜서 양쪽의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서부터미널 중심으로 해갖고 부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포공항이라든가 화곡, 개봉 이쪽으로 연결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김강곤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강곤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으뜸 양천에서 특등 양천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철역 5호선, 2호선 거기는 역세권입니다만 전철역 역세권 개발을 하려면 어떠한 방향과 방법으로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하도 규모가 커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우리 양천 을 쪽에 정말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양천을 균형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고 같이 동반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 나는 목동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동선이 들어오면 그게 양천 을 쪽만 7개 선이 됩니다. 1부터 7까지요. 근데 거기를 역세권이라면 보통 중심축에서 250m까지가 1차 역세권이고 거기서부터 또 250m까지가 2차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500m까지 2차 역세권인데 여기를 우리가 전세주택 시프트 말 들어보셨죠? 시프트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용적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수익성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용적 수익성이 있으면 그걸 개발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걸 마치 지상화로 해놨습니다. 지상화로 해놨기 때문에 그걸 지하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지상화되어 있는 것을 지하화하자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약 500m가 개발이 됩니다. 그럼 저쪽에서 500m 이쪽에서 500m 하면 1km가 개발이 되거든요. 그럼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지하 1층에 상가를 넣자는 겁니다. 지하 1층에 상가를 넣어서 그 상가로 하여금 수익성을 받아가지고 지하를 개설하자. 그 다음에 또 예, 다음에는 하광태 의원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우리 허강태 후보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일자리 창출 정말 좋죠. 좋은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 10,000개를 창출하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네. 그것도 우리 홈플러스 옆 아파트형 부지 목동 919단가 번지의 7, 8호입니다. 이게 우리 시 구유지인가요? 현재는 구유지로 봅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한국 방송 영상 산업 메카로 만드시는데 IT 방송 컨벤션 및 문화예술 복지 테마파크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을 이 지역에 유치해서 과연 1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까요? 네, 방송 영상 문화센터 하나 가지고 일자리가 10,000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우선 그 번지수가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진즉 개발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팔아먹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다시
공장형 아파트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와 서울시장과 저는 협의를 했습니다. 양천구와 같이 공동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방송 영상 컨벤션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아까 트럭터미널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여기에는 저는 문화예술 복지 테마파크를 만든다면 두 공간에서 소요되는 것은 약 4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약 1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육반장 그리고 대학생 멘토 그리고 실버캅, 도서관, 건강 백세 케어 등 어르신 주치의 이것을 조합하면 약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에게 일자리 개발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진급을 시켜줄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서 알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 할 거 있나요?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는 이상호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시겠는데 이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질문자가 바로 하석태 예비 후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석태 후보님. 저는 이제 복지를 담당했는데요. 네. 이제 최근의 경향은 이제 노동이나 고용의 문제가 복지의 문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1200만 명이 웃도는 이 상황에서 고용의 문제만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동의 문제와 결합된 복지의 의제로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트렌드가 뜨고 있는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시겠다. 네. 맞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공약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행안부 총수 제한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10만 명의 공무원이 20만 명이 되고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한정된 쿼터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정규직으로 어떻게 전환시키실 거죠? 지금 최근에 구청장 선거들을 통해서 선거에 협조한 분들이 불합리하게 많이 비정규직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160명 정도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200명이 넘습니다. 무려 작년도에는 24명이 그만뒀는데 40명을 고용했습니다. 이게 불합리한 거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자연순환에 의해서 일정한 계약기간이 지난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 아마 1년 반 정도 되면 150명 이하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데는 예산상의 무리도 없고 아웃소싱의 그 비용도 절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고 그것은 저는 박원순 시장이 1500명 이상의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지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양질의 취업이지 비정규직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이것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범을 양천구가 특히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청장은 가장 휴머니스트여야 된다. 그런 안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을 구현한 것 그것이 구청장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취업을 한 거는 선거의 여진에 의해서 기형적으로 취업했다. 그렇죠. 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논리에 비대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설관리공단의 최고 감독자가 처제 매형까지 다 거기 취업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정상적으로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은 한집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구청장이 되면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정상적으로 직장을 가져야 되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이 된다면 순환시켜서 그 다음에 네. 취업시켜야 되죠. 다음에는 김강곤 예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강곤 후보님 초록모자 어르신 재단을 만드신다고. 예. 근데 재단법인 설립에 50억 이상 출연금이 드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근데 50억을 어디서 하실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사업이 봉사하고 상장, 감사패, 노고패 수여하고 자서전 집필들 등을 도와드리겠다. 이건 이미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 노인복지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재단법인을 50억을 들여서 이미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하시겠다. 뭔가 이게 기형적인 의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른 보면 그 말이 맞는데요. 지금 실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어디 취업을 했다. 그럼 경비로 들어갔다. 그럼 경비로 들어가서 자기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긍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긍지를 못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식들에게 창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우리 어르신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촉진시키려면 어르신 재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초록모자 어르신 재단을 만들겠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아시죠? 그러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돈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후원금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원금을 모아서 전체 그걸 가지고 지금 초록우산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후원금을 모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앞에 나서서 자, 어르신을 위해서 진짜 세 가지를 제가 했습니다. 첫째는 워킹, 취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엔조이, 일자리를 즐겨야 된다. 세 번째는 노블, 적어도 품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 테니 자, 후원을 합시다. 후원을 제가 가동하겠습니다. 여튼 이 재단에서 그러면 어르신 취업률은 몇 프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죠. 지금 시작이니까 몇 프로를 계획한다기보다는 시작해서 굴러가다 보면 5%, 3%, 6%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자기가 취업할 수 있고 또 효도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엔조이도 할 수 있고 품위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도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이런 멋있는 재단에게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하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제가 언뜻 보기에도 공약의 스케일이 상당히 크십니다. 예. 네. 센터를 만드시는 것만 해도 한 10개가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이 10개의 다기한 기능을 하고 있는 센터에 지금 말씀하신 센터는 어떤 걸 센터예요? 지금 공약집에 10개 넘는 센터를 구입했다고 말씀, 10개 이상의. 예. 특정 지어서 10개를 불러드리는 거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요. 10개 이상의 센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조직의 인력 운영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죠? 해당 인력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센터가 목표하는 사업이 구현되느냐 마느냐가 가늠되겠죠. 자, 그럼 제 생각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관료 중심의 조직보다 조직 운영수는 최소화하고 민간 협력 방식의 사업을 확장시키자. 이렇게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는데, 자, 그럼 10개의 센터를 건립하는 예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이 10개의 센터의 관료 조직과 민간 조직의 배분율은 몇 프로로 계획하고 계신지. 예. 일단 쌍피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면은 가장 먼저 예산이 걱정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천구 재정 자립도 현재 33%입니다. 양천구의 재정 가지고는 신규 사업을 제대로 된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서울시 지원 내지는 정부 지원, 그 외의 간접 지원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 의장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만져봤고 또한 그로 인해서 재정을 양천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4년간 뛰어 노력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센터를 건립하는 10개는 양천구의 재정은 일부 포함되지만 매칭 사업으로서 서울시의 지원과 양천구 그리고 그 밖에 기업 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설립해서 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당연히 필요하죠. 전문가는 사회적으로 공람을 해서 전문가를 얻을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도 단순 이동으로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 역시 전문적인 과정을 거쳤다든지 전문적인 연구를 한 공무원을 배치시켜서 그것이 명실공히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역점을 뒀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관료 조직의 경직성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사회복지 이 매칭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지방정부 예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신규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을 굴리는 데 있어서 인건비, 그러니까 운영비, 기타 모든 운영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직접 사업비의 비율은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90%고 직접 사업비가 10%다. 그럼 그 센터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략의 이 10개의 센터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운영비와 직접 사업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직접 사업비에 역점을 좀 둬야죠. 운영비보다는. 가능한 운영비는 줄이면서 직접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효율을 가져오는 센터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센터 자체의 기능은 복지를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역점을 두는 부분으로서 50대 50 정도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50%를 그냥 여성으로 하고 공무원들도 한 50% 여성으로 하면 보육하고 양육 문제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는데 이런 꿈을 좀 꿔보기는 하는데요. 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대상 집단이 있고 위기 집단이 있고 표적 집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성 취업을 트렌드로 해서 사업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상 집단과 위기 집단, 표적 집단이야 좀 더 실태 조사를 해서 계측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러프하게라도 지금 취업을 당장 해야 되는 대상 집단과 위기 집단이 양천구에서 어느 정도 계신다고 판단하고 계신지요? 보통 이제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그리고 육아 때문에 이제 한동안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이래서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인해서 여성의 여성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제 취업 교육도 필요하고 또 자신감을 또 회복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양천구에 실제로 숫자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서도 또 그들이 또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또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정확히 숫자로 데이터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여성들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여성 취업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실제로 해누리타운에 지금 희망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특화된 이런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 지원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예, 역시 전문가답게, 그러니까 경력 단절의 문제가 있고, 자존감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당사자의 취업 의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계측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 사업을,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초동 단계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사업을 이제 실태조사도 모두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시행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서울시, 구도 마찬가지고 여성 관련 공모 사업들이 대부분 1년짜리밖에 없어요. 거의 한 80%가 1년짜리고 특화에서 벌어지는 게 한 10% 정도가 한 3년짜리가 있는데 그럼 이 복잡한 여성 취업의 지형에서 1년짜리 공모 사업을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총액 예산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취업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100만 불 줄 테니까 알아서 해. 몇 년이 걸리든 좋아. 그래서 총액 예산제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아이디어가 계신지.
그러니까 민간 협력 방식이든 뭐 총영 예산제든 뭐 아이디어가 계신지 이 복잡한 지형의 여성 취업의 문제를. 이것을 민간 영역에서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여성 취업 문제는 사실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투여하기는 하는 것이죠. 그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각 그 지자체별로 이제 이런 여성 취업을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죠. 우리 집에도 이제 서부여성발전센터 안에 그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상훈 정책위원께서 질문해 주실 텐데요. 이상훈 의원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김강곤 예비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로 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는 이건 상황을 이해하는데 답변이 다소 미흡했거나 조금 모자란 게 있을 때 질문하는 것이지 보충 질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게 써주셔야 된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간 제한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다소 균형은 맞고 있습니다만은 그 보충질이라고 하는 걸 아주 짧게 쓰고 그리고 답변도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주민이자 유권자로서 이런 자리에 앉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김강곤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이착륙 소음은 쾌적한 양천구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인천공항이 개항이 되고 KTX가 개통이 되면서 항공기 소음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제주 노선이 많이 증설되고 또 뭐 중국, 일본 그런 직항이 개설이 되면서 항공기 소음이 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강곤 후보께서 어쨌든 공약을 내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좋게 생각하는데 그 공약 내용을 보면 김포공항 이착륙 억제 및 폐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아는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공약을 이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사실 지금 그 김포공항을 폐쇄를 하고 할 목적으로 인천공항으로 옮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인천공항과 이 김포공항 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외국에 나가면 국제공항이 거리가 굉장히 수도가에 멉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도 충분히 가깝습니다. 내가 볼 때 가까운데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만드는 그 공항철도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거기다 많은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그 태우지 않고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김포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은 뭐냐? 왜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이 김포공항이 거리가 가깝고 편리성이 있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김포에 있는 그런 그 이익단체 또는 그 뭐 강서구 같은 데도 이익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데서 자기들 이익을 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없어야 할 김포공항을 운영하고 있고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연코 정말 크게 보면 인천공항을 활용하고 김포공항을 없애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부친이 되면 제가 앞장서 대모를 하는 아이더라도 인천공항을 활용하는 쪽으로 제가 방안을 잡겠습니다. 그래도 국제적인 대도시에는 보통 공항이 한 2개 있고 또 특히 국내선 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국내선까지는 못 막겠죠. 국내선은 못 막는데 지금 이제 국내선이 움직여서 시끄러운 건 아닙니다. 지금 국제 뭐 카나다라든가 또 상하이 북경 이런 국제선이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끄럽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것을 참고 있는 우리 양천 구민들이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이건 조금만 자극을 주면 이건 없애야 될 노선입니다. 없애야 할 노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포공항으로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도 더 또 수익도 더 늘어나게 되니까 네,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옮겨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허광태 후보에게 예비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온 질문하고 일부 겹치는데요. 양천구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방송 영상 컨벤션 센터의 설립과 방송 영상 산업 육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에는 이미 이
상암 디지털 미디어 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서울시가 많은 지원을 했고 또 이미 방송사들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방송사 참여, 서울시 지원 모든 면에서 후보께서 말씀하신 홈플러스 옆 부지에 방송 영상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은 좀 경쟁력이 부족해 보이고 되면 좋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과연 이 사업을 구청장이 되시면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먼저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SBS 방송이 있고 그리고 CBS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백화점 및 기타 지형 자체가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떠오르는 게 방송 영상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공간에 전문 대학, 방송에 관련된 전문 대학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외 고층에는 호텔로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양한 그 컨벤션으로. 그럼 혹시 이제 민자유치인지 아니면 구청이나 서울시 예산을 자, 여기는 매칭 사업으로서 진행하는 것이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자와 서울시와 그리고 정부를 끌어낼 수 있으면 정부 것도 끌어내서 매칭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음 김수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양천구에서 한 11년, 12년째 살고 있는데요. 양천구가 제가 살고 있는 동안 상당히 이제 정체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 오늘 다른 후보들도 양천구의 낙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김수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이른바 이제 지역개발 공약이나 일자리 공약이 좀 상당히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부패 척결, 복지와 소통 이런 데 치우쳐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선거에서 양천 구민들이 지역개발이나 또 일자리에 대한 그런 욕구가 강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개발 공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런 개발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이게 남발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역 일자리 10,000개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2010년에 이재학 구청장이 했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뭐 1년 안에는 못하겠죠. 4년 동안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10,000개라는 것이 너무 좀 허황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10,000개 일자리를 4년 동안 차츰차츰 하다 보면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하고 관련해서는 지역개발하고 뭐 지금 이 공약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 그 홈플러스 옆에 있는 그 땅들도 제가 이미 책에서 좀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제 책에서나 이제 지역 신문을 통해서 거기에다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것도 해볼 만하고 그리고 우리 허원태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방송 그런 상업 거기에 지금 상업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송 관련한 사업들도 유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민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칭 사업보다는. 네. 시간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하석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부 트럭 터미널 지하와 지상 공간 복합 개발은 최근 선거 때마다 그 공약집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공약이었는데요. 다른 후보들도 여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재학 구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하석태 후보의 공약이 기존 공약이나 다른 후보의 공약과 달리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면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과연 서부 트럭 터미널 지하와 복합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후보만의 어떤 보관이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쪽 땅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첫 번째 그 서부 터미널 TMD 회사의 땅이 있고 또 문중의 땅이 있고 시립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시립지와 구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다면 쉽게 합의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공약을 제가 복사했다는 말씀은 좀 맞지 않고, 왜냐하면 그곳에 고속터미널을 유치하겠다, 이것은 저희의 최초의 제안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양천구청에서 예년에 이 화물을 보이지 않는 건물 아래로 집어넣는다, 이 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천구의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목동과 신월동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제가 신월 3동에 10년 살았고 지금 목동 7단지에 20년 살고 있는데, 이 신월동이 갖고 있는 문화적 격차는 목 1동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전체 액수가 신월 1동부터 7동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분들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유일하게 남은 땅이 거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천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지면서 우리 시립지와 구립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20년 정도의 어떤 특혜를 주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20년이 지난다면은 양천구 쪽으로 소유가 귀속되는 걸로 계약을 맺으면 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이런 공약들이 잘 이행이 안 된 데는 나름의 원인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어떤 그 지도자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생운동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거를 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공부를 제일 그 동료 가운데 못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서울대 학생들은 우리보다 더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법정에 섰을 때 저는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법정과 내가 역사가 누가 정의로운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 용감하게 얘기했더니, 석방된 날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네가 제일 똑똑하더라. 저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잠깐만요. 박수 치는 김에 중간 박수를 한번 치십시다. 모든 후보들 위해서. 예, 이제 다음에는 공통 질문을 2건을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복자 선생님께서 공통 질문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용만 기자께서 공통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통 질문에 대한 지금 답변 시간이 다소 좀 미흡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1분으로 답변하기로 돼 있는데, 혹시 1분 30초를 써야 될까요? 썼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면 1분 30초를 전부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1분 30초씩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한다면 내 후보에게 공의 보충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각 후보들에 대한 시간 대열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보충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충 질문을 하실 거라면 네 분에게 다 보충 질문 해주시고, 그리고 안 할 거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꼭 이것은 사회자로서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을 일단 엄수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먼저 이복자 선생님께서 공통 질문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치열한 경쟁적인 교육 체계 속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도 예외 없이 비켜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살이 상당히 높고, 이 부분은 자녀를 둔 부모로서 몹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각 후보님들의 정책 공약을 보니까 청소년 부분에 대한 정책은 안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자살, 학교 폭력, 그리고 학생 인권, 그리고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걸 과연 교육 현장에만 맡길 것인가, 이제부터는 지역 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지역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이 이 모든 노력을 같이 기울여서 청소년들의 땅에 떨어져 있는 절망감들과 그
그런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후보님들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답변 순서는 허광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함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의원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학생들이 이탈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 의장 당시에 서울시장, 교육감, 그리고 경찰청장, 그리고 가정법원장, 구청장 저 해서 제 방으로 모셔서 그때만 이렇게 이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는 척하지 말고 상설기구로 두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설기구를 둬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청소년 폭력 문제를, 특히 학교 폭력 문제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스쿨 폴리스까지 이제 학교까지 경찰이 가서 청소년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 곳 없는 이 청소년들 갈 곳 마련해 줘야 되겠고요. 특히 저는 지역에 어린이 청소년 창의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도서관을 20개를 늘리고, 그리고 대학생과 청소년과의 멘토링을 맺어가지고 지도력을 이끌어줘서 그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비롯해서 청소년 문화 공간도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비롯해서 학교 교육과 청소년 교육에 역점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수영 후보께서 답변하십니다. 네, 저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도 양천구가 이게 참 비극입니다만 자살률 1위입니다. 이런 양천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업에 대한 그 중압감이 크다는 거겠죠. 작년에 제가 양천 갑을 2번에 걸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구를 두어서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사실 흠뻑 땀을 흘릴 수 있는, 체육할 수 있는 공간 또는 뭐 문화 공간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양천구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행히 양천 을 쪽에 한성교회 저 신정 3동에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를 지금 이용선 위원장이 지금 뛰어다니면서 청소년 문화센터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함께 할 겁니다. 네. 다음은 하석태 후보께서 답변하십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사망했던 데가 2003년에서 2008년까지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이라크에서 미군 사망률 그 당시보다 무려 20배,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가 자살률보다 우리가 30배가 됩니다. 40분에 1명 정도가 죽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의 자살은 성적, 왕따, 폭력 이렇게 우리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너무 성공지향적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로 여기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양천구는 뭐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력 타파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고등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공무원 고등학교에서는 마치 학원처럼 공무원 필수 과목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3년 안에 7급 내지 9급에 도전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고등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가능한 것. 그래서 이 학생들이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문화, 이것을 양천구에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에 교실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퇴직한 그런 교사, 교수들 양천구에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할 때 우리가 그나마 입시에서 해방되는 그런 문화를 양천구에서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김강곤 후보께서 답변하십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는
청소년이라고 할까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꿈과 나의 현실 간의 그 갈등을 제가 꿈으로서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Boys be ambitious 라는 말이 있죠. 야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갖게 되면 불량손이 없어진다. 자살도 없어진다. 그 다음에 그걸 다룰 수 있는 뭐냐면 친구가 서클이에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훌륭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스 비 앰비셔스를 가진 친구들이 옆에 불량손들을 같이 다룰 수 있는 그 친구 서클을 많이 양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 없으시죠? 네. 다음에는 신하이고 김영만 기자께서 공통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우리 김수현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양천구 하면 시월동, 목동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계신 내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신가요?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월과 목동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될까요? 정말 생각하신 비전과 계획을 확실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크게는 신월동 지역의 교통 문제죠. 교통 문제하고 교육 격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큰 사업들이 있죠. 신월동 지역의 교통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포 지하도로도 지금 이제 착공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위해 단순히 이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재물포 지하도로는 이제 지상에 이제 녹지와 또는 개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산업 단지 이런 것들 산업 단지가 아니죠. 상업 지역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구청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신월동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개 노선 또 3개 업체가 지금 35개 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1개 노선은 좀 더 확보가 돼서 8대 정도의 차가 다니면은 그나마 마을버스를 통해서라도 신월동에 구청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격차 문제, 교육적 격차 문제는 사실 양천갑에서는 지금 학교를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 짓는 문제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양천 을쪽에 이번에 시간이 너무 없네요. 양천 을쪽에 신정섬동에 대일외고가 또 들어서면서 또 다른 어떤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하석태 후보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3일에 한 10년 살았습니다. 그 서구 서서울공원 건너편에 럭키 연립 205에 10년 살았고 지금 7단지에 또 20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이 신월동을 가져간 한 2 내지 4km인데 이 목동에서 지체라는 게 40분이더라고요. 그때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집에 가면 또 제 식구가 그 항공기 소음 때문에 두통을 앓고 있고 저는 가끔 보니까 좋던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장 구청장이 해야 할 것은 양쪽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터미널 쪽을 우리가 고속터미널 그리고 구청장실이라든가 독지, 교통 이것이 이쪽으로 가서 그분들의 박탈감을 또 해소시키는 것. 두 번째는 지금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상 공간이 목동과 신월동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쪽이 양쪽 문화의 공통 상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저는 꼭 거기를 공원은 중요하지만 양천구 쪽은 벤처 아파트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15층짜리 10개 같은 것을 동원해서 거기에 민간을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돼서 목동과 신월동의 그 격차가 완충될 수 있는 완충지대로 삼고 싶습니다. 예, 저는 현재 우리 양천구가 으뜸 양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캐치프레스를 특등 양천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특정 양심이 뭐냐? 목동과 비목동 지역의 갈등, 불화, 이걸 해소해서 정말 단합되는 양천구 구민이 될 때 양천구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균형 발전이 문제가 아니고 상향 균형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나가서 양천구 분들이 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제가 양천구에 산다 인사를 하면 다 목동에 산 줄 압니다. 그거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 신목동 산다, 신정 산다 말을 못합니다. 왜냐? 실패해서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 이제 우리 양천구면은 그런 갈등을 싹 없애고 목동과 양천 가외 신정동을 전혀 목동으로 바꾸고 양천의 신월동과 신정동을 서목동으로 바꿔서 목동과 서목동이 하나되는 특정 양천을 만들 때 우리 양천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안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도안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이 정말 양천구를 정말 상향식으로 올려서 특정 양천을 만들 때 우리는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서광태 이루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신월동 41년 동안 살아온 도광태입니다. 신월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정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12년 동안 서울시 의원 활동을 했습니다. 드디어 서울시 의장을 하면서 2조 원 돈 있어야 발전시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2조 원을 서울시로부터 정책 결정을 이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 기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교통, 도로, 환경, 주거, 문화 다양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지상 공원화 사업은 양축이 죽어있던 도시를 살려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이 상향조정, 하향조정을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바꿔서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남권의 명소가 돼서 관광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매우 기대가 큽니다. 또한 빗물 저유시설, 그리고 항공소음, 그리고 주거 뉴타운, 10월 1-1 신정 1-1 뉴타운 사업,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 그리고 복지관, 이걸 얻어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서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 계시 오해주신 우리 양천구민 모두께서 함께 우리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함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양천구를 가불 균형을 맞추는 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만 기자께서는 보충 질문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2분씩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깨끗한 정치를 다 외치고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라는 것은 뇌물을 얼마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에 대한 승복입니다. 선거가 아무리 주민들이 어리석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선거가 끝나면 상대방을 물고 뜯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낙마시키고 그래서 양천구는 매년 22억의 선거 비용을 치르면서 주민들은 괴로워했습니다. 깨끗한 정치는 승복입니다. 따라서 이런 끈질긴 승부사들에 의해서 양천은 발전될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승과 판서, 오늘날 장관은 하늘의 뜻을 따르지만 관찰서를 비롯한 지방관리들은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구청장이 되면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제가 된다면 저는 우리 양천구민이 단 한 사람도 서름이 없도록 만드는 문화, 자본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착한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미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동물이다. 저는 양천구민의 동물학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다른 구민의 못지않는 문화생활을 혜택을 잊게 하는 것, 교육 혜택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구청장으로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후보하고 친소관계가 있다 이걸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준비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정치 개혁을 하느냐, 정치가 후퇴하느냐 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 제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부결이 된다,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새누리당과 같이 공천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아마 우리는 국민들부터 배반을 당할 겁니다. 정치 개혁은 너무 물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첫째, 공천 제도가 기초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첫째 주장한 것은 배혜선 새 후보가 주장을 했고, 원희룡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기초 공천은 노예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세 번째 반대는 뭐냐면 이것은 반드시 돈이 따른다. 돈 공치된다. 우리 서울은 그렇게 별로 적겠습니다만은 부산이나 광주 이런 데서는 새누리 민주당 공천 받으면 되기 때문에 돈을 10억, 20억 씁니다. 그걸 건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큰 대형 사업을 해가지고 적자를 합니다. 그래서 큰 지하철들이 전부 다 적자에 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번 이 기아제 공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마지막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천을 안 하는 것으로 조건을 전제 잡고 하고 우리가 지금 네 사람이 모여서 오늘 이 토론을 하고 단일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약속을 지켜서 우리 아름다운 이 경선이 우리들 스스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유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여기서 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란회 예비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에 임해 주신 패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늦게까지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타 후보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내용들은 제가 공약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를 위해서 저는 서울시로부터 균형 발전을 위해서 2조 원을 가져온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양천구를 정말 살기 좋은 방송문화 특화 도시, 자식농사 잘 되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영상 컨벤션 센터와 문화예술 복합 테마파크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양천 햇살 금고를 통해서 일자리가 넘치는 활기찬 경제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재정 1,000억을 마련해서 학교가 강한 양천, 사교육부가 절감되는 양천을 만들고 싶고,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을 통해서 건강한 노인 생활이 보장되는 양천, 양천 국민복지 기준선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양천을 만들 것입니다. 2030 구청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양천, 반값 산후조리 설립 등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편안한 주거와 안전이 보장되는 양천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양천에서 이웃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41년간을 서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양천의 꿈에 대해 현실로 만들 방법을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비전을 함께 해주십시오. 반드시 거짓말 정당 새누리당 후보 이기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재보궐선거 없는 양천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수영 예비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1990년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단식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지방자치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그 현실에서 민주진영의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오늘 그 후보자님들 그리고 또 패널들 또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오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함께 토론한 내용들이 누가 구청장이 되든 다 반영이 되고 그리고 현실 가능한 것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양천구에서 항상 열린
대청마루 구청장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국민들이 24시간 전화하고 또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달려올 때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겸손한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일하는 양천의 별밤지기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하는 양천의 첫 여성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천의 갑을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또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양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약만 거창하고 지역개발만 우선인 그런 공약들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하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런 공약이라면 함께 할 수 있겠다. 양천구에서 실제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토론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양천 유권자들과 그리고 강서 양천신문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멋있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예비후보 여러분들,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 방송회관 기자회견장에 참석해주신 양천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다 밝은 양천에서 모두가 박수 한번 치는 것으로 그대를 보니 나는 행복합니다. 하루가 모자랄 만큼 그리운 사람 눈 뜨면 사라질까봐 차마 눈 뜨지 못해 눈물이 차오를 만큼 보고픈 사람